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잠깐만요. 통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늘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이번 달엔 안 들어왔다.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별로 없는데도 소득도 크지 않은데도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는 분들이 실제로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를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라는 계산으로 결정됩니다. 이걸 모르면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니냐. 나는 재산도 별로 없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소득도 거의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결과는 탈락입니다. 내 돈이 내 통장에 있는데 왜 정부 계산이 다르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오늘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만 보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과 다른 금융자산까지 한꺼번에 조회해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잔고만 보고 판단하면 거의 100% 틀리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을 7개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길게 어렵게 안 합니다. 아, 나는 이게 위험하구나. 이거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입출금 통장 평균 잔액 함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청 전날 돈을 싹 빼면 되겠지 하세요. 그런데 조사 방식에 따라 최근 일정 기간 평균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달 동안 큰 돈이 있었다가 하루만 비어도 평균은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즉, 전날 빼는 건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준비는 미리 하셔야 합니다. 둘째, 현금 인출의 역설입니다. 현금으로 빼서 집에 두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면 어디에 쓰셨습니까? 소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영수증이나 증빙이 없으면 돈이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인출하셨다면 병원비든 수리비든 경조사비든 가능한 범위에서 증빙을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 용돈이 불리해지는 경우입니다. 명절에 아들이 효도한다고 큰 돈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통장에 찍히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분들은 한 번에 크게 들어오면 그 달이나 그 시점에 기준을 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녀가 잘못한 것도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큰 돈은 한 번에 보내지 말고 생활비처럼 나눠 보내는 방식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잊어버린 보험 해약 환급금입니다. 보험은 안 깼으니까 내 재산 아니죠 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해놓고 잊고 있던 저축성 보험, 종신보험 일부 이런 것들이 해약 환급금으로 잡혀 탈락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식은 원금이 아니라 시세입니다. 내가 산 값이 아니라 조사 시점의 평가액으로 잡힙니다. 올라있는 시점이면 불리할 수 있고 내려있는 시점이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조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휴면 계좌와 숨은 계좌입니다. 오래전에 만들어둔 통장이나 증권 계좌, 잊고 있던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 본인 것도 그렇지만 배우자 명의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는데요가 아니라
정말 다 확인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일곱째, 정기예금 이자 문제입니다. 원금은 금융재산으로 환산되고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기 때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특정 시기에 소득이 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분산하거나 수령 방식에 대해 상담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다시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소득 인정액 싸움이고, 통장에는 평균 현금 인출 증빙, 자녀 용돈, 보험 해약 환급금, 주식 시세, 숨은 계좌 예금 이자라는 7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7개만 점검하셔도 탈락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탈락 통보를 받은 분들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대처도 가능합니다. 첫째, 어차피 써야 할 생활 필수 지출을 증빙 가능하게 진행하세요. 의료비, 보일러 교체, 주거 수리 같은 지출은 영수증만 잘 챙기면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현금으로 쓰셨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증빙을 모으세요. 병원은 진료비 내역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수리업체도 영수증을 재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창구에서 모의 계산과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끙끙대면 어렵지만 절차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결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권리입니다. 모르면 놓치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내용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전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억울하게 탈락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정보는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생활 안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